토암산에서 발원해 형산강으로 흘러드는 경주 남천. 지금도 남아있는 돌무더기들은 바로 다리의 흔적들이다.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다웠던 신라 최고의 다리. 1300년 전의 월정교가 그 모습을 나타낸다. 서울 한강에 다리가 몇 개나 있는 줄 아십니까? 1900년 최초로 현대식 철도교가 만들어진 이래 모두 22개의 다리가 만들어져서 남북으로 끊어진 서울의 도로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4차선 폭으로, 또 어떤 것은 8차선 폭으로 그 모습도 모두가 제각각입니다. 이렇게 그 시대의 기술력에 따라서 이 22개의 다리가 각각 다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서울의 한강다리가 서울을 상징하고 또 우리의 기술력을 대표하듯 1300년 전 신라의 수도 경주에도 신라를 대표하는 2개의 다리가 있었습니다. 자, 그 위치를 보면은 하나는 이 반월성 이 남쪽에, 또 하나는 이 반월성 동쪽, 그러니까 아마 이쯤에 세워진 것 같습니다. 삼국사기는 이 2개의 다리의 이름을 춘향교와 월정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춘향교는 고려 시대에 들어서 일정교로 바뀐 듯합니다. 그 후대의 기록이 모두 일정교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의문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기록될 정도라면 대단한 다리였음이 분명합니다. 자본도 많이 필요하고 또 당대 건축 기술이 모두 동원되는 이런 다리를 사실 하나 만들기도 어려운데 이때 신라인들은 동시에 2개의 다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강, 경주 남천에 이 2개의 다리를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발굴이 완료된 이 월정교의 모습을 우선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년 신라의 왕궁이었던 경주 반월성. 이 성의 남쪽 부분을 끼고 돌면서 해자 역할을 해온 것이 남천이다. 남천은 반월성의 서쪽 정문을 지나면 바로 나타난다. 이곳에 월정교의 흔적이 남아있다. 여기가 월정교입니다. 지금 이게 교대고 북쪽 교대고 앞에 보이시는 것이 남쪽 교대고 앞에 요 보이시는 것이 교각입니다. 다리에 다리빨 이런 것이 지금 안 보이시는데 4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거대한 돌무더기가 월정교를 지탱하는 다리 교각의 가장 아랫부분, 기초석이다. 여러 개의 크고 네모난 돌로 가장자리를 두르고 가장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뾰족하게 만들었다. 기초석 안쪽은 크고 작은 돌로 채웠고 아래에도 납작한 큰 돌로 받침대를 삼았다. 이 기초석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기초석의 크기는 다리 기둥, 즉 교각의 크기를 말한다. 먼저 기초석의 길이를 재봤다. 13m가 넘는다. 기초석의 폭은 2m 80cm다. 다리 기둥 하나만 봐도 엄청난 크기다. 2m 80, 13m 70. 이 거대한 기초석의 가장자리를 이루는 장대석 하나의 크기도 만만치 않다. 외곽에 놓인 이 장대석의 길이가 약 한 2m 되는 곳도 있습니다. 장대석 중엔 길이가 1m 60cm,
높이 60cm. 여기가 비슷하죠. 돌 하나의 무게가 2톤에 달하는 것도 있다. 이와 같은 교각이 보이시는 4개가 더 있습니다만 3개가 더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강바닥에 파묻혀 있는 기초석까지 합하면 월정교의 기초석은 모두 4개. 그렇다면 월정교는 교각이 4개인 달이다. 이런 사실은 1986년 실시된 발굴로 세상에 알려졌다. 발굴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기초석부터 시작됐는데 강바닥을 파내려가자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다. 먼저 밝혀진 사실은 기초석 4개의 크기와 형태가 거의 동일하다는 점이다. 기초석 사이의 간격은 평균 13m. 따라서 월정교는 길이가 63m에 달하는 거대한 달이었다. 기록에 나와 있는 월정교, 일정교라는 뚜렷한 기록이 있지만 그 실체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가 의외의 큰 반응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 이유는 생각보다 길고 또 생각보다 튼튼한 다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데 있었던 것이죠. 기초석과 강둑에 남아있는 교대를 통해 정확한 월정교 크기를 조사했다. 교대의 높이는 곧 월정교의 높이를 말한다. 이 높이가 6m. 교대의 길이로 다리 폭을 짐작할 수 있다. 13m가 넘는다. 기초석의 길이와 동일하다. 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남천에 세워졌던 월정교는 다리 기둥이 4개며 길이가 63m, 폭이 13m가 넘는 왕복 4차선으로 차가 달릴 수 있을 정도의 넓은 다리였다. 이것은 한강의 광진교와 비슷한 크기다. 8세기대에 지금으로부터 1200~1300년 전 얘기입니다만 그때 당시에 60m의 다리를 그 위에 오늘날 4차선 도로 넓이 정도로 깔 수 있다는 것은 조선시대 살고지 다리가 있다 그러지만 살고지 다리보다도 더 넓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국력과 또 토목 기술을 우리가 이 다리를 통해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월정교와 같은 시기에 세워진 남천의 또 하나의 다리 일정교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올 4월에 1차 발굴을 마친 일정교는 경주 국립박물관 앞 남천에 위치해 있다. 돌무더기 사이에서 월정교와 같은 형태의 기초석이 보인다. 같은 방식으로 축조했다는 증거다. 그러나 일정교의 기초석은 모두 3개. 그렇다면 다리 기둥이 3개란 뜻이다. 기초석과 교대의 크기를 조사한 결과 일정교의 전체 길이는 53m, 폭은 14m였다. 교각이 3개인 일정교는 월정교와 비교해볼 때 길이에서 차이가 날 뿐 형태와 전체 규모에선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러나 규모면에 있어서는 월정교가 12여 미터 더 깁니다. 그러나 그 형태는 동일하다는 거죠. 그것은 일정교가 소위 상류 쪽에 있기 때문에 상류 쪽에 상류가 소위 강이 아니라 내의 폭이 좀 좁다는 것을 자연 지형을 이용해서 거기 맞춰서 마련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은 동일한 플랜에 의해서 동일한 설계에 의해서 마련됐다는 것을 두 다리를 조사원한 결과로 알 수 있었던 것이죠. 1300년 전의 다리 월정교와 일정교. 그것은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거대한 다리였다. 이 월정교와 일정교는 요즘처럼 이 콘크리트나 철근이 아닌 이 돌로 만든 그런 다리입니다. 어떻게 이 돌을 가지고 이런 거대한 다리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 의문을 풀어줄 유일한 단서가 이 앞에 놓여 있는 이 기초석입니다. 이 기초석은 다리의 기둥,
그러니까 이 다리를 떠받치고 있는 교각의 이 가장 아랫부분에 놓여 있던 것입니다. 이 기초석은 길이가 14m, 또 폭이 3.5m가량 됩니다. 또 여기에 사용된 이 돌 하나의 무게만도 2톤이 넘는다고 하니 이 기초석 하나를 만드는 것도 아마 엄청난 공사였을 것입니다. 이 기초석은 먼저 이 가장자리에 이 장대석이라는 크고 네모난 돌을 이렇게 쭉 돌려서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는 이 바깥쪽과는 이 가로나 세로로 이렇게 서로 엇갈리게 해서 또 돌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깥쪽에 이 장대석이 이 거센 강물에 쓸려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기초석 보호 장치인 셈이죠. 그런데 이 기초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의 의문이 생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마주보고 있는 이 돌에 똑같은 형태 그리고 똑같은 크기의 이 홈이 이렇게 파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이 홈을 연결하는 그런 장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이 앞에 보면 지금 보신 홈보다는 좀 더 작은 그런 구멍이 있습니다. 자, 과연 이런 구멍은 왜 파놓은 것일까요? 기초석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우선 발굴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점검해 보기로 했다. 86년 월정교지에서 발굴된 여러 유물들은 보존 처리를 거쳐 현재 경주 국립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돼 있다. 당시 발굴팀은 여러 형태의 철제 유물을 찾아냈는데 대부분 남천 강바닥을 파내려가던 중 나온 것들이다. 그중엔 길이가 15cm 이상 되는 철못, 그리고 은장이라 불리는 앞부분이 동그랗고 턱이 만들어진 철제 유물이 나왔다. 또한 지름이 10cm인 굵은 철촉도 발굴됐다. 이 유물들이 바로 기초석의 홈을 메우는 도구들이다. 은장은 나란히 놓인 돌을 이어주고 위아래 놓인 돌은 철촉으로 고정시킨다. 이로써 기초석은 보다 단단히 연결돼진다. 그러나 크고 무거운 돌을 단단히 연호하도 이 기초석은 강에 세워진 이상 흘러내려오는 물의 저항을 받게 된다. 기초석의 안전은 바로 이 강물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다. 교각을 보호하는 우물통에 철판을 두르고 콘크리트를 이 고민은 현대의 다리도 마찬가지다. 교각 보호 철판은 수심 12m 강물이 교각에 부딪혀 소용돌이 치며 교각 주변을 패이게 만드는 쇄굴 현상은 현대의 다리도 겪는 문제다. 이런 물의 작용에 대한 대비책이 없으면 다리의 안전은 기대할 수 없다. 발굴 당시의 사진입니다. 교각과 교각 사이에는 그렇다면 월정교를 세웠던 신라인들은 쇄굴 작용에 대한 대비책이 있었을까? 이와 같이 나무가 발굴 당시의 사진을 검토하던 중 교각과 교대 사이를 빈틈없이 돌로 채워놓은 것을 발견했다. 그냥 돌만 박은 것도 아니고 목재로 가로 세로 격자를 만들고 그 속에 돌을 채워놓은 형태였다. 이 용도는 급류에 의해서 하상 바닥에 파여나간 걸 방지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하상이 계속 파이면은 교각의 기초가 침하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상 보호 시설의 일부입니다. 거세게 흘러내려온 물은 교각에 부딪히면서 교각 주변을 패이게 만든다. 이를 막기 위해 교각 주변에 돌을 채워놓은 것이다. 신라인들의 완벽한 교각 보호 장치였다. 그렇다면 이 월정교 교각, 즉
다리 기둥은 얼마나 안전할까? 우선 대전대 손호웅 교수팀과 함께 기초석의 아랫부분 집안 상태를 점검했다. 위에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밑에 지금 깊이로 보면은 약 1.2m 부분부터는 집안을 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이 월정교 기초석은 지하 1m 아래의 흙과 자갈을 아주 조밀한 상태로 다져 넣었음이 확인됐다. 그 하부에 철저한 집안을 기초 공사를 보면은 해둔 매우, 것이다. 평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대석을 뒀고 그 아래는 약 3cm 두께의 잡석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위에 있는 거대한 암석의 하중과 또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모든 교통 하중 이런 것들을 전부 분산시키기 위한 공법으로서 현재의 공법으로도 그와 비교할 때 거의 손색이 없는 공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다. 기초석 머릿부분과 꼬리 부분을 마른 목골에 돌로 박은 것도 물의 저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었다. 위로부터 오는 물살의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삼각형 구조로 해가지고 물살을 분산시켰고 또 하나는 이 앞에 흐르는 물에 의해서 하부가 침식이 되는 쇄골 현상을 막기 위해서 여기다가 큰 암석을 둠으로써 그런 쇄골 현상을 약화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센 물의 흐름에 대한 대비책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기초석 안쪽에 갈비살 구조로 돌을 박아놓기도 했다. 이 교각 안에 여러 개의 갈비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비살은 위에서 오는 물에 의한 하중을 일정하게 받은 다음에 그 가해진 하중을 이 동그란 암석에서 일정하게 받고 또 약화시키고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어떠한 하중에 있어서도 특히나 우기에 있을 때의 홍수에 의한 어떤 큰 수력에 의해서도 그걸 지탱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리 기둥은 어떻게 쌓아 올려졌을까? 강둑에 남아있는 교대를 통해 그 석축 방법을 알아보기로 했다. 교대는 직사각형의 돌을 엇물려 쌓았는데 다듬어진 상태가 현대의 솜씨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정각이 잘 맞습니다. 그리고 이 교대가 보면 뒤로 조금씩 되물려 쌓아졌죠. 이렇게 안으로요? 예. 이게 이제 바로 쌓을 수도 있는데 이게 바로 쌓아 놓으면 우리가 옆에서 시각적으로 보면 앞으로 넘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되물려 쌓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안으로 들여서 이렇게 쌓는 예. 직각에서 6도 정도, 교대는 뒤쪽으로 들여 쌓아진 상태다. 또한 여러 개의 돌못도 사용됐다. 이 돌못은 불국사와 가문사지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형태였다. 이 돌출된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돌못이라 하는데 이 돌못이 사용된 것은 아마 이 시대에 나타나고 이 이후의 시대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돌못은 쌓아놓은 석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돌과 돌 사이에 박아놓은 긴 돌을 말한다. 최상의 안전을 위한 보조장치였다. 기초공사에서 돌쌓기까지 월정교 건설은 2중, 3중의 안전장치가 총동원된 대역사였다. 정말 대단한 솜씨입니다. 1300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두고 만들 수 있었는지 참 놀랍기만 합니다. 사실 이 다리는 보통 집을 짓는 것보다 몇 배나 더 어려운 공사라고 합니다. 비가 오는 여름철이면은 이 물이 불어서 공사를 할 수가 없고 또 겨울철이면은 강바닥이 얼어붙어서 공사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공사 기간이 길고 또 다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의 요소들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산해서 이 다리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월정교와 일정교는 과연 안전한 다리였을까요?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것은 이 월정교 발굴 당시의 사진입니다. 지금은 이 토사가 덮여서 이 교각이 하나밖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이 월정교의 이 다리 기둥은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월정교의 다리 길이가 무려 60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12m의 간격으로 이 다리 기둥 4개를 세운 것입니다. 다리의 안전을 유지하려면 이 다리 기둥을 더 많이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이 교각이 4개뿐이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해 개통한 서해대교. 바다 위에 세워진 이 다리는 교각과 교각 사이가 470m에 달하는 국내에서 가장 긴 다리다. 이처럼 교각수를 줄여 교각과 교각 사이를 넓히는 것은 다리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 교각이 많으면 그만큼 물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현대의 전문가들은 다리 교각 수를 어떻게 결정할까? 교각 사이를 간격을 넓게 하려는 경향이 경주대학교 강보순 교수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경제적으로 다리를 만들려면 하천의 유량과 유속, 그리고 상판 재료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보시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량을 건설할 때 이 교각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인재가 되는 것이 강물의 유량 또 유속입니다. 유량은 보통 이제 홍수 시 많은 양이 강물로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이 교량을 통해서 빨리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각수를 가능한 한 적게 해서 유량이 빨리 빠져나가도록 해야 되고, 그렇다면 월정교가 세워진 남천의 최고 유량은 얼마나 될까? 지난 98년 경주 지역은 하루 동안 300mm에 육박하는 집중호우가 내려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 그러나 97년엔 174mm가 최고였다. 경주 지역은 사실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은 아니다. 호우주의보가 발령되는 80mm 이상 비가 온 해가 10년 동안 3차례밖에 되지 않는다. 9월 30일, 98년 9월 30일 강수량 보면 호우경보를 훨씬 넘어선 강수량이죠. 그러나 태풍이 오면 사정은 달라진다. 최고 500mm 이상, 특히 남천 상류인 불국사 지역은 최고 600mm가 넘기도 했다. 경주 지역은 평소 강수에서는 많지 않아서 연중에 비가 오는 양은 많지 않거든요. 근데 태풍처럼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 이렇게 짧게 한 2, 3일을 거쳐서 많은 양의 비가 올 수가 있어요. 평소 남천은 강바닥이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로 유량이 적다. 그러나 불과 20mm의 비가 내린 직후 강물은 갑자기 불어났다. 월정교는 상류 지역이라 적은 양의 비에도 쉽게 물이 불어난다. 이같이 비가 오면은 물이 여기까지 올라오고 저 비야 돌도 묻히고 풀이 두부가 마찬가지로 물이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마을 주민은 비가 많이 왔을 때 6m 높이의 월정교 교대 거의 윗부분까지 강물이 불어난다고 한다. 물이 어디까지 찬다고요? 요 석단 밑에까지요. 이렇듯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 급류가 형성되고 이럴 때면 유속 또한 급격히 빨라진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일반 보통 준용하천 경우 시간당 200톤을 집어넣습니다. 유량으로. 그랬을 때에 이 교각 수에 따르는 그 유량의 증가량을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먼저 3개일 경우는 우리가 보면 맨 밑에의 그 유량이고 4개일 경우는 요 3개보다 더 불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5개일 경우는 우리가 재밌게 볼 수 있는 거는 유량이 상당히 증가돼서 거의 범람하는 수준이 됩니다. 이럴 경우는 이제 하천이 범람할 경우는 교량에 굉장히 부담을 주게 돼서 위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교각수가 그러나 교각수가 3개일 경우엔 교각 사이가 벌어져 다리 상판 재료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결국 4개의 교각은 유량과 상판 재료를 모두 고려한 최상의 선택이다.
그때의 상부 재료의 기술로. 다리의 총 길이가 63m. 여기에 13m의 간격으로 쌓아올린 4개의 교각. 이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결정한 신라 토목 기술의 상징이다. 그렇다면 이때 사용된 상판 재료는 무엇이었을까? 일정교나 월정교의 두 개의 교각 위에 경주대 심영섭 교수는 1300년 사용할 수 있는 상판 재료는 석재와 목재뿐이라고 지적한다. 이 세로볼을 따로 떼어내서 일단 계산을 해본다면은 이때 중요한 것은 13m의 교관을 지탱할 수 있는 인장 강도, 즉 얼마나 잘 휘어지는가 하는 점이다. 이 정도.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약 심 교수는 석재와 목재의 인장 강도를 조사했다. 석재의 경우 인장 강도가 거의 계산되지 않을 만큼 휘어짐이 없다. 따라서 6m도 버티지 못하고 끊어져 버린다. 그러나 목재의 경우 석재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휘어지는 상태가 좋았다. 이 휨에 견딜 수 있는 강도가 목재의 경우는 석재의 그것에 비해서 약 10배가량이 큽니다. 따라서 동일한 조건, 즉 지간 길이 13m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상부 구조로서는 석재보다는 목재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실제 목재가 사용됐을까? 경주 국립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된 월정교 유물 중에서 6m 이상 되는 긴 목재를 찾아냈다. 전문가들은 강바닥에서 발굴한 이 대형 목재가 바로 다리 상판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라의 건설 수준은 비단 튼튼하게 돌을 쌓는 것만이 아니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경제적인 다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그들은 이미 축적해 놓고 있었다. 월정교와 일정교가 세워진 때는 이 섰구람이 완공을 본 직후였습니다. 현대 다리 전문가들처럼 이 과학적인 계산을 해서 다리를 세웠다는 것은 당시 신라의 토목 기술이 대단히 발전돼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석구람, 또 불국사, 그리고 에밀레종으로 알려져 있는 성덕대왕 신종, 또 지리산의 화엄사. 이 모든 것들은 월정교와 일정교가 만들어진 이 경덕왕 때에 이 착공이 됐거나 준공이 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고 100년쯤 지난 때였습니다. 이 경덕왕은 이런 국책 사업을 통해서 통일 신라의 위상을 한층 드높이고 또 태평성대가 열리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월정교의 모습을 복원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월정교가 어떤 형태였는지 그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남아있는 유구와 또 이 발굴 당시에 나온 부자재들을 토대로 이 월정교를 복원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것은 발굴 당시에 나온 기와입니다. 그런데 그 형태가 이것은 안막새, 수막새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신라의 기와들입니다. 복원 작업을 하는 우리는 이 안막새와 수막새에 이 주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와와 함께 발굴된 것 중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대형 철못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철못을 사용한 기와를 얹은 지붕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다리에 기와 지붕이라. 과연 이 월정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월정교 현장에서 기와가 출토됐다는 것은 발굴 당시 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했다.
문양과 형태를 놓고 볼 때 안압지 황룡사지에서 나온 기와들과 동일하다. 통일신라의 기와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더욱이 기와 지붕을 놓을 때 사용하는 긴 쇠못까지 발굴됐다. 도대체 이 유물들은 월정교와 어떤 관계일까? 신라 시대의 이 귀중한 막세기와 소위 마금할 수 있는 중요한 암기와 숙기와 아울러 막세기와가 출토되었고, 그것이 고려 시대의 소위 기와까지 출토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나무 부재, 금물의 나무 부재까지 발견되는 그러한 그 자료를 얻게 되고 나서 판단을 한 것이죠. 이것이 무언가 이 다리에 어떤 금물의 형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정을 하게 된 것이죠. 다리와 함께 건물도 있었다면 월정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래서 소요 높이까지 석재가 올라가고 발굴된 유물을 토대로 월정교 복원 작업에 들어간 옛다리 전문가 손영식 씨는 월정교는 지붕을 얹은 다리였다고 결론지었다. 삼국유사엔 월정교의 이런 형태를 짐작케 하는 기록도 있다. 궁남 루교. 궁의 남쪽에 있던 월정교는 바로 지붕을 얹은 다리 누교란 것이다. 누교는 바로 이런 다리다. 다리 위에 정자 같은 기와 지붕을 얹은 형태로 주로 산속의 사찰이나 궁궐의 다리에 많이 사용된다. 기와 지붕이 설치되는 이런 다리는 돌다리가 아닌 목교에서 주로 보이는 다리 형태다. 현대 다리에서는 누교의 형식이 없습니다만 옛 다리에는 누교 형식이 있습니다. 이 누교라는 것은 목재로 된 나무에 지붕을 씌움으로써 목재는 비가 오면 비를 맞아서 썩게 되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부에다가 건물을 올린 그런 누교 형식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출토된 유물로 봐서도 막세라든지 또는 와정 이런 그 여러 가지 출토 유물로 권위 있는 건물이 지어졌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누교의 시작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월정교가 만들어진 8세기 중엽엔 중국의 다리들도 이런 누교가 많았다. 돌다리보단 수명이 길지 않지만 만들기가 훨씬 쉽고 아름답기 때문이다. 상판 구성은 이렇게 교각 위에 석재와 목재가 적절하게 내밀어 가지고 간격을 좁힌 다음에 상부에 필요한 만큼의 볼을 걸쳤다. 이 걸쳐진 부재를 본격적인 월정교 복원 작업이 시작됐다. 우선 교각 위에 나무로 만들어진 다리 상판이 어떻게 설치됐을지 추정해봤다. 손영식 씨는 교각과 상판 사이에 두 겹의 석재 디딤돌로 안전장치를 했다고 봤다. 이것이 바로 그 모습이다. 가운데 통로에 다음은 상판 위에 기와지붕을 올리는 방법을 연구했다. 기와지붕을 떠받치려면 기둥이 문제였다. 기둥이 많으면 통행에도 불편하고 무게도 많이 나간다. 가능한 기둥을 줄여야 했다. 발굴 현장에서 나온 목이 잘린 대형 석사자의 위치도 찾아야 했다. 2m가량 되는 긴 석재와 그 석재를 꽂기에 알맞은 홈이 파인 석재를 서로 연결시켜 봤다. 이것은 월정교의 입구를 지키는 사자였다. 소위 발굴을 통해서 소위 수습된 석사자는 역시 우리 오늘날 강화문에 해태상이 있듯이 문 좌우에 있는 것은 문에 들어오는
소위 모든 잡기를 물리친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을 뿐더러 위험의 상징이죠. 이쪽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제 소위 도성으로 들어간다. 즉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이 존재하는 곳이니까 그것이 위험의 상징이고 아울러 벽사의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아마 그렇다면 석자인 것 같습니다. 다리 난간은 어떤 형태였을까? 수십 종의 발굴 석재 중에서 결국 난간형 석재도 찾아냈다. (1300년) 전 신라인들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세웠던 월정교는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 63m에 달하는 긴 다리 위에 화려한 기와지붕을 얹은 월정교는 8세기 중엽 가장 튼튼하고 가장 아름다운 다리였다. 저는 지금 이 복원된 월정교 다리 위에 서 있습니다. 이 다리 위에 이렇게 화려한 지붕을 얹어 놓으니까 이건 마치 강 위에 떠 있는 정자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 위에 이렇게 화려한 기와 지붕을 얹어 놓은 것은 단순히 멋있게 보이려고 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다리 상판이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바람에 나무가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한 또 하나의 안전장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월정교와 일정교가 세워지기 이전 이 남천에는 다리가 없었던 것일까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지도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경주 지역의 지도로서 동요비고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남천에 4개의 다리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월정교와 일정교, 그리고 대교와 귀교라는 그런 이름이 보입니다. 하지만은 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살펴보면은 이 월정교와 일정교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 남천에는 단 하나의 다리만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유교라는 다리입니다. 이 유교는 원효대사와 요속공주를 만나게 한 다리인데 이 원효대사가 이 다리를 건너다 물에 빠져 요속궁에 머물게 되고 그래서 설총을 얻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월정교와 일정교가 세워진 이때 경주는 17만 호가 넘는 대도시였습니다. 또 이 통일제국의 수도로서 외국의 사신들이 자주 왕래하는 그런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곳 경주 남천에는 단 하나의 다리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다리 건설은 당시 국가적인 당면 과제였던 것입니다. 현재 발굴이 진행 중인 경주의 왕경지구. 네모 반듯한 형태의 이 왕경지구 가장자리엔 15m 대형 도로가 건설돼 있다. 15m라면 왕복 4차선 넓이다. 이 도로 안쪽엔 주택가가 들어서 있고 도로와 주택가 사이엔 배수로가 설치됐다. 배수로는 도로 보호 시설로 이것이 얼마나 철저한 계획도로인지 알게 한다. 그 노면에 깔려진 자갈들이 이렇게 좀 다져져 당시 경주는 17만 호에 달하는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였다. 이 15m 도로에 남아있는 수레바퀴 자국은 그때 번화한 도시 경주의 상징이다. 계속해서 연장되어 오는데 차도와 인도가 구분돼 있고 가장자리에 배수로까지 설치한 이 도로는 경주의 동맥과도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다. 지금 15.5m가 되는 이 동서 도로가 현재 지금 이렇게 연장이 돼서 그 황룡사지가 저기 있는데 그 황룡사 앞을 동서로 가로질러서 계속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규모가 작은. 그렇다면 이 도로는 경주 어느 지역을 통과하고 있을까? 반월성 북쪽에 위치한 이 도로는
당대 최고 사찰이었던 황룡사 앞길로 경주 중심부를 동서로 이어준다. 그런데 최근 경주에서는 23m에 달하는 초대형 도로가 발굴됐다. 이 도로가 신라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넓이가 23m. 지금껏 발굴된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이 23m 도로는 현재 그 일부가 자동차 전용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천년 전 경주에 이처럼 대형 도로가 필요했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도로 가운데서는 넓이가 가장 큰 그런 도로입니다. 남북 방향으로 놓여 있었던 먼저 대로가 아니었던가 위치를 생각이 확인했다. 됩니다. 그래서 이 반월성 도로의 동쪽에 위치가 위치해 보시면은 경주 남북을 관통하고 있다.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이 도로 주변에서 관청가, 고급 주택가 유적이 속속 발굴되고 있다. 왕경의 신흥 번화가였다. 이 도로야말로 신라 왕경의 도시계획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이 근간이 되고 있는 그런 도로였습니다.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왕경을 건설한 것은 중국 당나라였다. 수도 장안성의 경우 북쪽에 왕궁을 짓고 남북을 연결하는 주작대로를 건설해 주변에 관청과 고관대작 저택이 배치됐다. 그런데 8세기에 들어서자 일본 야마토 조정이 수도를 나라로 옮기면서 왕경 건설에 착수한다. 이때 만들어진 평성경은 바둑판 모양의 철저한 계획 도시였다. 한편 발해 또한 상경 용천부로 수도를 옮겨 대규모 왕경을 만든다. 이 무렵 동아시아 각국이 유행처럼 왕경 건설에 나서고 있었던 것이다. 신라 역시 이런 국제적 추세를 무시할 수 없었다. 삼국시대부터 수도였던 경주를 재정비해 국제적 도시로 만들려는 노력이 진행됐다. (8세기) 중엽 왕경 건설 사업을 마무리 짓는 일은 신라의 국가적 과제였다. 도시 계획은 도로 유적을 빼고는 사실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런 도로 유적들이 8세기 중반대 경덕 왕대가 되면은 거의 완비된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통일 초에 되는 신문왕 때에 신문왕 9년에 달구벌 그러니까 지금의 대구로 천도를 해서까지 신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 기록들도 있고 또 조금 앞선 시대의 문무왕이 나성을 만들어서 도성을 한번 새로 변모를 한번 시켜보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두 가지 설이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가 아마 경덕왕대에 와서 이 일정교, 월정교가 만들어지는 이 시점이 되면서부터는 이 도시계획이 거의 완비된 상태가 아니었던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시 경주의 문제는 동아시아에서 모델로 삼은 당나라 장안성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없다는 데 있었다. 경주 남쪽에 이미 반월성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월성이 왕경 중심부가 되도록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새로운 도로망이 필요했다. 그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월정교와 일정교다. 지금 월정교 같은 경우도 남북으로 그 첨성대 옆을 지나가는 도로였기 때문에 궁궐의 서쪽 담장 경계 역할도 하던 그런 도로였습니다. 그리고 일정교는 바로 이 왕경대로와 지선으로 연결되긴 하지만은 연결이 되었던 그런 도로였습니다. 반월성 서쪽에 건설된 23m 대형 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 15m 도로와 만나는 지점에 일정교가 세워졌다. 월정교는 경주 중심부를 관통하는 중심도로와 연결선상에 배치됐다. 이로써 신라의 왕경은 그 완성을 보게 된다. 다리 하나를 세우면서도 이 도시 전체의 도로망을 염두에 두고 그 위치와 크기까지 정했다는 1300년 전의 신라인들의 치밀함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물론 이 왕경 계획도에 따라 세워졌다고는 하지만은 이 월정교
북쪽은 바로 신라의 왕궁인 반월성입니다. 그리고 이 다리 주변에는 주로 고관대작들의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다리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왕을 비롯해서 왕족, 그리고 왕궁 관계자, 또 신라의 귀족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 다리를 건너 가고자 했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이 지도상에서 보면은 이 월정교와 일정교를 건너면 바로 이 남산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산이라 모든 신라인들이 이 성지처럼 신성하게 여겼다는 산이 바로 남산 아닙니까? 자, 크고 아름다운 다리를 건너서 이 신라인들이 가고자 했던 곳, 그곳엔 무엇이 있는지 한번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월성 서문 앞을 지나 월정교를 건너면 그곳이 바로 남산으로 오르는 길이다. 다리를 건너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은 도당산. 지금은 아무런 흔적도 없지만 도당산은 건국 초기부터 화백회의가 열리고 국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도당산의 위치와 이곳에서 벌어졌던 일들은 기록 속에 자세히 남아있다. 동경통지는 도당산이 경주부 남쪽 오리 부근에 있다고 전한다. 또한 왕이 즉위하면 이곳에 올라와 의례를 올렸다고 한다. 신라의 국가 중대사가 대부분 이 도당산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다음에 신라의 궁 중에서 나을 신궁이 있는데 나을 신궁은 바로 국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을 신궁이 아마 남산 이 부근에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아마 이 도당산의 아마 이 부근으로 해서 아마 이 인접 지역에 나을 신궁이 위치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왕궁인 반월성은 바로 남천을 사이에 두고 도당산과 마주보고 있다. 신라의 왕과 귀족들, 그리고 행사를 준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강을 건너다녀야 했을 것이다. 도당산에서 서쪽으로 계속 올라가면 남산 신성터 부근에 대규모 창고지가 나타난다. 중심 자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곳은 바로 그 곡식을 저장했던 창고가 있었던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쪽과 서쪽에는 이제 무기를 보관하던 그 무기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남산은 보게 되면은 궁성인 그 월성과 가장 그 인접한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뭐 통일 신라 이후에는 뭐 전쟁이 크게 없는 상황에서는 이것이 궁성의 어떤 군량 및 창고 또는 무기고 창고로서 아마 보조 아마 시설적인 그런 아마 역할을 했던 창고였으면, 또 우물 이 경주 자체가 수도 경주를 지키는 군대의 보급 창고였던 이곳은 삼국 통일 이후 그 역할이 다양해졌다. 왕궁의 물류 기지로서 다양한 물품을 보관했던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있다. 통일 이후에도 이곳을 찾는 발길은 줄어들지 않았던 것이다. 국가의 대규모 연회가 베풀어지던 포석정도 남산에 있다. 그런데 최근 이 포석정 뒤편에서 포석사 터가 발굴됐다. 이 발굴을 주도한 경주문화재연구소 이상준 씨는 이곳이 왕실의 사당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여기서 이제 건물터가 나왔고, 여기서 건물터가 나왔고, 그 포석명 기와가 나온 데는 저쪽쯤 될 겁니다. 포석사에서 화랑의 결혼식이 열리고 화상을 모셨다는 기록들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도당산 토성 주변에 있었다고 얘기하는 신궁, 그러고 그 시조묘가 있다고 알려진 그 나정 주변, 그러고 포석정, 이 전부 다 일직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월정교에서 봤을 때는 한 직선거리를 2km 내에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제사적인 행차가 그 왕의 행차가 있을 때는 분명히 월정교를 안 건너면 이쪽을 건너지 못하니까 아마 이쪽에서 그 정기적이든 부정기적이든 국가적인 행사가 거의 뭐 자주 있었다. 남산에 흩어져 있는 신라의 중요 시설을 종합해보면 모두가 월정교, 일정교와 이어짐을 알 수 있다. 월정교를 통하면 도당산과 오릉, 나정을 지나 멀리 포석정에까지 이른다. 또한 일정교의 경우는 임금이 얼굴을 씻었다는 왕정골을 거쳐 창고지에 이르게 된다. 남산의 모든 곳은 이 두 다리와 연결돼 있다. 그런데 남산은 국가시설 외에도 수많은 불교 유적들이 들어서 있는 산이다. 보물 제63호로 지정된 삼존불은 그 많은 유적 중 하나다. 당시 최고의 석공들은 이렇듯 거대한 삼존불을 만들어 다른 곳도 아닌 남산에 모셨다. 신라 사람들은 아마 이곳을 아마 굉장히 그 신성시했던 산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 남산에다가는 그 많은 그 불교 유적이 지금 현존하고 있고, 거기는 막 사찰터라든지 아니면 불상이라든지 탑이 헤아릴 수 없이 골짜기마다 산재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을 볼 때는 바로 남산이 신라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그 불국 정토 또는 그들의 이상향을 꿈꾸었던 그런 세계가 아닌가, 그런 땅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일 높은 봉우리 정상에도 마에대불이 새겨지고 44개 계곡마다 석탑이 세워져 있는 곳 남산. 크고 작은 절터가 100여 곳, 그 형체가 남아있는 석불이 60여 구, 그리고 석탑만 해도 40여 기를 헤아린다. 이 산속에 절을 짓고 불상을 건립하기 위해, 그리고 불공을 들이기 위해 수많은 신라인들이 오고 갔을 것이다. 남산은 신라인의 성지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 남산을 또 찾았고, 뿐만 아니라 왕족들도 아마 이 남산의 왕래가 빈번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월정교라는 다리를 바로 건너게 되면 이 남산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남산을 하나의 그 신라 사람들 이상향의 세계, 불국토의 세계라고 생각한다면은 월정교 자체는 어찌하면은 아마 속세와 이 정토, 불국 정토와 연결시켜주는 그 교량이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300년 전 남산으로 가는 길목에 세워진 월정교는 단순한 다리가 아니었다. 국가의 중요 행사를 준비하고 참여하며 불국정토를 꿈꾸는 신라인들의 염원이 담긴 다리였다. 나라의 기술력을 총동원해서 안전도는 물론 외관까지 고려해서 만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튼튼한 다리. 그러나 신라인들에게 있어서 이 월정교와 일정교는 단순히 강을 건너는 다리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다리는 신라인들이 성지로까지 불리는 남산으로 향하는 길목입니다. 신라인들에게 있어서 이 월정교와 일정교는 바로 불국정토로 들어가는 첫 관문과도 같은 의미였는지도 모릅니다. 당시 신라는 통일을 완성한 뒤 전쟁을 위해서 성을 쌓고 무기를 만들던 그 기술과 노력을 도시 건설과 문화 사업에 투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나라 전체로 보면은
이 두 다리는 경주 도심부와 남산을 잇는 왕경 건설 사업의 마지막 단계 건설이 됐습니다. 이로써 신라 왕경은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월정교와 일정교, 이 두 다리는 풍요롭고 안정된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통일 신라의 의지가 담긴 신라 최대의 건설 프로젝트였던 것입니다.